네, 이건 로켓크로스 쪽, 쿠팡 쪽, 저희 중국 사입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또 따로 보기 때문에, 네, 여기 7월달에서 이것도 전체 뭐 4천 중반 정도 나왔는데, 운동 선수를 비교하면은 저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거의 초급 아마추어였다. 어떻게 보면 크로스 수업을 들었던 그 대표님들은 프로더라.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비즈니스 온라인 쪽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완탑이고 반드시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40대 중반의 선후배님들한테 저 보잘것 없는 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온라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 분야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는 닉네임 헬로우 체인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좀 특이하시네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닉네임이에요. 네네. 이따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늘 먹습니다. 아침을 다 챙겨주시나요? 그럼요. 네, 저는 그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제가 27살 했으니까. 진짜요? 23년 됐나요? 자녀들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결혼 빨리 했고,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둘째가 이제 딸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결혼을 빨리 한 편이라갖고. 혹시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누구요? 저요? 네. 저 올해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이제 50대 들어가는 거죠. 정말요? 네네. 한국 나이로 이제 49살. 77년생 뱀띠죠. 네. 지금 몸도 되게 좋으세요. 온라인 쪽 셀러 분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무조건 기본으로 진짜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는 운동을 안 하면은 이 체력이 안 되면 이 사업 영위하는데도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출근은 9시까지 일단 사무실 도착으로 지금. 그러면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저는 9시 출근, 9시 퇴근을 기본 전제로 일정을 이제 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좀 야근을 좀 하는 편이에요. 대표님 그러면 12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그 루틴이 이렇게 된 거지, 저처럼 일을 하면 안 되죠. 부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전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표님 사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평범하게 어떻게 회사원으로서 지냈었죠. 평범한 생활을 했었죠. 뭐 2002년도에 첫 직장을 좋은 사람들이라는 좀 패션 회사. 그 당시 그 주병진 회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그런 그 언더웨어 쪽 그 패션 업계였는데, 한 20년 정도 좋은 사람들에서 일단은 첫 직장인데 오래 다녔었죠. 되게 오래 다니셨네. 네네. 그 주병진 대표님 원래 개그맨 출신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 아시다시피 개그맨 출신이시지만 이제 일단 이렇게 사업에 하셔갖고 되게 성장한 자수성강하신 분이시죠. 네. 그럼 좋은 사람들 다니실 때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그 당시는 막 대리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속옷 대리점, 그다음에 백화점, 뭐 이런 뭐 직영점, 뭐 이런 데서 매장들 관리하는 그런 영업 본부에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그 웨스트우드라는 그 아웃도어 업계에 가서 한 2년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를 좀 다녔었죠. 네. 전공은 제가 이쪽 건축 쪽이에요. 전공 건축인데 첫 회사를 어쨌든 패션 쪽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거기가 그 성수동에 있었어요. 그 성수동까지 거리가 그래도 왕복하면 거의 얼추 뭐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거리가 멀었지만 전혀 뭐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었죠.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직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추 500선이었던 것 같아요. 600은 안 넘었고, 네네, 500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버셨는데요? 그래도 20년 정도 회사 생활하면은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잘 버시고 하는데 왜 퇴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인생을 전반 후반을 나누게 되면은 45이 이제 전반이고 46부터 후반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둔 딱 그 타이밍이 이제 45 10월이었어요. 근데 저는 늘 그거에 대한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후반전에 대한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된다. 뭐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새로운 어쨌든 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5살 그 당시 아무런 솔직히 계획 없이 사표를 내고, 뭐 어쨌든 그 사표 내기까지 한 열흘 동안은 진짜 정정긍긍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죠.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일을 뭐 잘한다 그랬는데, 정말 네가 일을 잘했어? 그러면 한번 그걸 한번 증명해봐. 그거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심했었어요.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나가야지만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늘 갖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압박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죠. 네. 정말로 나와서 내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한 거는 정말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네. 증명하는 게 어쨌든 간에 양적으로 보나 모르 질적으로 보나 증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은 있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길으면은 5년. 뭐 임원을 달면 더 다닐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임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안정적이지 않고 짧으면 솔직히 뭐 2년 3년 안에 야 회사 생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죠. 그 당시 40대 중반을 뭐 전후하신 분들은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 그런 고민은 100이면 100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불안감이 많이 몰려와요. 네. 그런 고민을 다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 퇴사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나왔는데 안 불안하셨어요? 엄청 불안했죠. 안 불안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이죠. 뭔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언제 나갑니까? 계획해서 나와서 뭔가 할 게 어느 정도 뭐 자리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능력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나서 뭔가 그 다음 스텝을 잡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를 더 이런 구석진대에 더 몰아넣은 거예요, 벼랑으로. 예, 그런 어떤 그런 상을 좀 인위적으로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전공은 이제 건축 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했었어요. 예, 주변에서 뭐 어쨌든 기술을 배우면은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도배 기술을 배우려고 이제 많이 알아보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을 좀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지금 총 어떻게 보면 큰 범위를 보면 총 3가지예요. 해외 구매 대행, 일본이나 좀 해외 쪽에서 병행 브랜드 상품 병행 수입하는 거, 그다음에 중국 사입 그거 총 3가지. 예, 이렇게 큰 범위를 보면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도배일 말고 어쩌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코로나 이후긴 하지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좀 확대됐던 부분이 그 시기였었어요. 온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았던 시기였는데. 몇 년도였죠? 2022년도죠. 같이 이제 좋은 사람들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퇴사를 해갖고 먼저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떤 영향은 좀 있었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떻게 보면 기본 자본 없이도 일단은 시작은 편하게 할 수 있는 솔직히 그런 어쩌던 사업 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얘기 듣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럼 그때 매출은 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그 당시 처음 할 땐 당연히 몇십만 원으로 시작했죠. 매출이 뭐 1000만 원만 넘자 하다가 중국 구매 대행 할 때는 한 3, 4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혼자서 그래도 그렇게 네네, 매출 내신 거예요? 네. 처음 시작은 되게 쉬웠었어요. 예, 어렵지 않고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조금 인지하다 보면 뭐 어쨌든 간에 뭐 주문 처리하는 것도 그 당시 이제 타오바오 많이 했었는데 주문 처리도 워낙에 뭐 다들 프로그램들 잘 돼 있어서 클릭만 하면 주문 처리 다 되고 소싱도 어느 정도 공부만 키워드 공부만 하게 되면은 소싱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가 이제 매출이 이제 더 확대를 좀 해야 된다는 이제 욕심이 생겼던 거죠. 좀 매출 볼륨을 더 확대시켜야겠다. 아이템도 좀 다른 아이템을 좀 확대를 해야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일본 구매 대행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죠. 중국 구매 대행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용품 위주로 좀 한다고 했는데 일본 구매 대행은 이제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좋아요. 반대로 좀 그런 또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좀 재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품절에 대한 이슈가 중국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거 창고인가요? 사무실인가요? 네네. 판단님 수업 받고 나서 제가 부대 판단 채널에 보면은 김포에 그 여사장님 분 계세요. 제가 그 영상이 있는데 김포에서 이제 창고 임대하시고 직접 지게차 운전하시고 그 네네네. 대표님 그 영상을 보고 진짜 거의 뭐 전율이 왔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거기에 삘 받고 저도 참고를 좀 했어요. 네. 우와, 이거 직접 올리신 거예요? 네, 이번에 좀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뭐 더 이상 저도 이제 물러날 게 없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래 갖고 좀 투자를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세요? 예, 저희 엘리트 직원분이시죠. 예, 지금 저 하는 일을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많은 일을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업무 하세요? 저는 이제 대표님이 해외 상품 관련해서 소싱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서 상품 등록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은 왜 채용하신 거예요? 근데 판단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혼자서 하는 것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하면서
혼자서 어쨌든 간에 하면서 최고 매출이 솔직히 1억을 못 넘기더라고요. 예, 뭐 8,000 언저리 왔다 8,500 이 정도가 최고 매출인데 그 이상 넘기기 위해서는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렇게 늘릴 계획이에요, 지금. 출근하시면 보통 어떤 일부터 하세요? 9시에 출근해가지고 CS 관련 업무를 했었어요. 뭐 문의 온 것도 답변해주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다가 이제 배대지에다가 이제 트래킹 번호 나오는 것도 입력하고, 그거 하게 되면 한 2시간, 2~3시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상품 이제 주문 처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오후 한 2~3시 정도까지 이제 주문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후로 이제 상품 소싱이라든지 이제 다른 업무들을 보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갔었죠. 그럼 현재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매출은 7월 달 기준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이 4천 중반, 그 다음에 이쪽 그로스 쿠팡 쪽에 4천 중반에서 한 9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오. 네네. 그럼 순 마진은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건 20%인데 추가적인 비용을 빼면은 한 1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저것 비용 빼게 되면은. 네, 이건 로켓크로스 쪽, 쿠팡 쪽, 저희 중국 사입해서 하는 거랑 일본 병행 수입 상품들 해서 이제 로켓 쪽에 넣는 거, 크로스 쪽에 넣어주는 거. 이 정도 나왔고 7월달 기준으로.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또 따로 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7월달에서 이것도 전체 뭐 4천 중반 정도 나왔는데 요거 말고 또 쿠팡 계정 또 몇 개 있고 해서 보면 토탈하면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네네네. 그로스는 어떻게 하다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로스도 그러니까 혼자 처음에는 했었어요. 예, 혼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 했는데 이게 매출이 만족할 정도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수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 좀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해외 구매 대행 쪽에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어. 여기서 더 확대를 해야겠어. 그러다가 뭐 이제 구대 판다님 채널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왔던 여러 대표님들 내용도 좀 들어보니까 되게 좀 많이 믿음도 갖고 실행력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판다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나서 그로스 쪽을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까지 온 거죠. 네. 첫 수업이었나요?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쭉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젊으셔. 근데 그 눈빛이 살아있어.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눈빛 살아있네. 어투, 억양, 단어 쓰는 게 되게 자신감이 정말로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교육을 받고 나서 내용도 좋았지만 나이 뭐 그걸 떠나서 뭐 그거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건 저기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거기서 하고자 한다고 하면 분명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런 어떤 의지력 그런 거를 교육 내용도 좋지만 그 내용도 정말 좋았어요. 내 스스로 느꼈을 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구대 판다 그로스 수업 듣고 네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운동선수로 비교하면은 저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거의 초급 아마추어였다. 어떻게 보면 그로스 수업을 들었던 그 대표님들은 프로더라.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쿠팡이라는 그 플레이 운동장에서 게임 자체가 안 됐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저의 그 아마추어 실력을 가지고 아둥바둥을 계속 쳤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재식 대표님이시죠? 네, 맞나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 네, 계시는. 네, 정재 대표님이 아드님이 그 축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스포츠 쪽 많이 알잖아요. 또 그래서 축구화를 정말 좋은 걸 하나 보내드렸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제가 땄어요. 조만간에 또 식사를 해서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좀 장을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 기회적인 부분을 판다님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일본 쪽 소싱 사이트고요. 이쪽이 이제 미국, 유럽 쪽 소싱 사이트고,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배구, 축구, 뭐 러닝부터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일본도 보면은 쭉 돼 있어요. 엄청 많네요. 네. 소싱 이게 사이트가 소싱 사이트예요? 네네, 다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소싱 하실 때는 그래도 시간 투자를 다 하시는 거죠? 소싱을 하려고 키워드를 분석을 하거나 그 단계는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프로그램을 쓰긴 하지만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다 일단 수동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동으로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씩 상품 이미지 찾아갖고 그 밑에 들어간 상품 설명, 사이즈까지 다 체크를 해갖고 그렇게 등록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노하우고, 두 번째는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A라는 제품이 일본에 예를 들어서 250에서 280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동일한 A라는 제품이 독일에는 220부터 245도가 있는 거야. 특정 가운데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고 풀 사이즈로 만약에 갖춰 상품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독일에서 뭐 230에서 250이 있어, 신발 기준으로. 그런데 독일이 조금 더 비싸. 그럼 플러스 옵션가를 넣어서 가격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풀 사이즈를 갖춰서 상품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걸 구매 대행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로켓크로스로 입고를 하신 거예요? 네. 해외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하게 좀 뭐 하루에 막 2~30개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뭐 5개 정도 꾸준하게 나가는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브랜드 상품 한국으로 이제 좀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참고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상품도 이제 많이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에서 뭐 8만 원 뭐 이렇게 9만 원 팔던 거를 로켓크로스로 어쨌든 간에 당일 배송돼서 뭐 12만 원, 13만 원에 팔아도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일주일 열흘 기다리는 거를 그 다음날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적인 투자에 대해서 뭐 3만 원, 5만 원을 그냥 가감 없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 파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판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포장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솔직히 운동화, 신발 쪽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크로스는 그 어쨌든 간에 반품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포장을 폴리백으로 PP 포장을 한번 해주고 그 안에다가 또 리뷰를 달았을 때 뭔가 커피 쿠폰을 줄 수 있는 쿠폰도 넣어주고 그래서 감성도 자극하고 고객이 반품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약간의 그 허들을 누는 거죠. 장치들을 넣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효율이 좋았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거 하고 안 했을 때 반품질 차이가 좀 생각보다 커요. 한번 포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쿠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저렴한 제품은 메가커피 쿠폰, 네, 조금 고가 제품은 스타벅스 넣고 여기 이제 QR 코드 리뷰를 남겨주시면은 네네. 제가 이제 해서 커피 쿠폰을 발송하는 이 PP 폴리백인데 저는 이 좀 깔끔한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요 포장을 좀 쓰고 있어요. PP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 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도 좀 써주고 반품하기가 쉽지 않게. 네, 그냥 뭐 감성도 자극하고 뭐 깔끔함도 제공하면서 이 포장을 한번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박스 파손이나 있거나 그러면 해송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싹 가리면은 박스 파손도 약간 가려져. 검수하는 분들이 그냥 토스하는 것 같아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건 직접 만드세요? 난이도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중국 이미지 써서 일리파파 이미지 쓰거나 타오바오에서 이미지 써갖고 그냥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좀 주력으로 좀 판매를 좀 해야겠다. 그거는 외주 줘갖고 이렇게 제작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뢰를 맡기거나 아무튼 직접 만드실 때 좀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뭐예요? 뭐 중점적인 거는 솔직히 뭐 외부에 맡길 때는 뭐 당연히 그 수정 작업을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할 때는 그 촬영하는 뭐 환경을 좀 많이 좀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 상품과 관련된 배경을 좀 맞아요. 많이 보시는구나. 맞아요. 썸네일 이제 배경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나? 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외부 배경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굳이 일단- 뭐 깔끔하게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동일한 A라는 상품을 A 옵션은 깨끗한 배경, 하나는 조금 정말 외부 배경 있는 거 두 가지로 얻는데 약간 진짜 노출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광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요? 네, 광고 같이 돌리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의뢰 맡길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싸게 할 때는 뭐 20만 원, 조금 비싸게 싸게 할 할 때는 40만 원. 뭐 마케팅은 좀 따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 마케팅은 저희 그 직원분이 쪽 어쨌든 그런 쇼폼에 대한 쇼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네. 상품 출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튜브 쇼츠 쪽으로 많이 노출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그다음에 인스타 쪽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어쨌든 핫딜도 좀 그쪽에서 홍보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상품 단순 올려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마케팅 뭐 방법이라든지 뭐 노하우 같은 건 있으세요? 뭐 나머지는 그 판단님한테 배운 거 그것만 하게 해도 되죠. 그럼요. 일단 기본 그게 돼야 돼. 그게 되고 나서 광고를 돌려야 되고 뭐가 돼야지. 그게 없으면서 다른 거는 솔직히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독자는 몇 명인가요? 유튜브 채널 헬로젠 채널. 네, 헬로젠 채널. 거기 제가 좀 죄송한 구독자분들 죄송하지만 이 그로스 막 이쪽 막 하면서 정신 한 6개월 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근데 이상하게 구독자분이 3,000명이 좀 안 돼요. 좀 안 되는데 줄지는 않더라고요. 막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대요. 귀찮아서 안 누르시는지.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열흘에 하나씩은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았으니까 이렇게 올려서 같이 좀 공유하는 쪽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네. 대표님 그럼 창고를 좀 잠깐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가보시죠. 네. 재고가 지금 창고에 그럼 다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 창고를 하기 전에 요 근처에 이제 3PL을 쓰고 있었어요. 3PL 창고를 쓰고 있었는데 네. 그때 거기 창고에 물량이 많았죠. 물량이 많아서 그거를 어쨌든 간에 다 쿠팡 창고에다가 한 20파레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놓버렸는데 여기 창고를 이제 신축하고 나서 이런 것도 그냥 LCL로 이렇게 파레트로 다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들어와서 요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요거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품들이. 오른쪽은 병행 수입 제품들 브랜드 쪽, 일본,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병행 수입한 것들 좀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창고는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짓게 된 거예요? 직접? 3PL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이용하던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간에 다른 3PL을 알아볼까 하다가 김포의 그 여자 대표님께서 직접 창고를 60평짜리를 임대하셔서 지게차도 운전하시고 크로스 랩핑 작업 다 하시고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용기를 받고 나서 어쨌든 그냥 투자 개념이다. 예, 투자하자. 여기서 끝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창고를 아예 신축을 하게 됐죠. 네. 이런 창고지를 얼마 들어요? 여기 60평이에요. 사무실까지 다 해서. 창고만 올리는데 평당 300만 원이 좀 더 들었으니까 한 뭐 2억 정도 드는 거고. 근데 뭐 그 외에 뭐 설계비 들어가고 이 렉 설치 비용 뭐 여러 가지 뭐 재반상 비용들 뭐 허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있으면 최대 장점은 뭐예요? 일단 제가 3PL을 이용하면서 그냥 물건 들어온 데를 비용 발생, 나가면 나간 데를 발생. 뭐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 거 좀 뭐 열어봐서 뭐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부탁하는 게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좀 한계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하는 게 낫겠다.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바로바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모든 물건을 포장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 거의 다 완박스로 나가요. 이대로. 그때 손댈 이대로? 건 없어요. 바코드 작업 다 해서 들어오고 그 중국 공장별로 틀리긴 한데 한 200개부터 브랜드 로고를 찍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500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000개 부르는 데도 있어요. 칼라 박스. 외부에 있는 그 칼라 박스라고 하죠. 그거는 한 뭐 1000개 정도 해야지 솔직히 디자인을 다시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 수량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찍어주는 거 위주로 다 해서 외부 박스까지 다 디자인을 해서 거기 바코드랑 뭐 거기에 뭐 상품명 다 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바로 파레트째로 그냥 나가거나 택배 크로스 택배로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출고를 바로바로 하죠. 이런 창고가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알다시피 처음에 물건 받을 때는 사무실에 받죠. 3PL 쓰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그냥 뭐 어쨌든 좁은 사무실에서 조금씩 받아서 근데 사무실에 이제 물건 받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터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3PL로 가시면 되고요. 굳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표님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랩핑할 때 저는 아직 그 랩핑기 자동으로 하는 랩핑기는 아직 안 샀어요. 근데 일단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랩핑을 할 때 뺑뺑뺑 돌려야 되잖아요. 요거를 네. 요 밑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밑에다 넣고 이렇게 밑에 넣으면은 이게 이제 돌아가요. 오. 이게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랩핑을 할 때 이거를 막 이렇게 우리 기존에 막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감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당겨주고 이 렉 설치할 때 저 최대 높이를 맞춰야 돼요. 처음에 이런 거 하실 때 먼저 지게차를 어떤 거를 할지를 생각을 하고 이게 최대 높이가 3m다. 그러면 이거를 최대 높이를 2m 8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옛날 지게차는 뭐 2m 50밖에 안 올라가요. 이거를 만약에 3m 넣으면 위에는 못 쓰는 거예요. 3단을. 안 올라가니까. 쿠팡이 1700으로 이제 그 파레트를 쌀 수 있는 최대 높이가 1700이기 때문에 네네. 요것도 1800으로 맞춘 거예요. 공간에서 만약 1700 밑으로 해놓게 되면은 쿠팡 그 파레트 작업하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요것도 좀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썼고 여기를 어쨌든 간에 회전율을 높여야 되고 물건이 들어왔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서 회전율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판매가 됐다는 반증이잖아요. 대표님 그 재고가 뭔가 많이씩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본 쪽 병행 수입 제품들은 그 항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게 30kg가 넘어가면 또 추가 할증 비용이 발생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고 중국 구매 대행 이쪽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저는 3개월 정도 물량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윙으로 나가는 거는 무슨 경우예요? 일단 크로스 품절이 된 경우. 아. 네, 그래서 여기 윙에서 재고가 있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죠. 그럼 기사님이 이거를 가지러 오시나요? 원래는 가지러 와야 되는데 물량이 많지 않을 때는 제가 그냥 점심 먹으러 갈 겸 해서 거기 앞에다 이제 갖다 드리긴 해요. 예. 한 4시 전까지만 갖다 주면 내일 배송이 되죠. 여기 커피 맛집. 아, 진짜요?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사드릴게 가보시죠. 구매 대행을 얼마나 하신 거죠? 올해 끝나면 44년 되는 거니까 네. 지금 3년 7개월 된 거고 구매 대행이 지금 어쨌든 3년 7개월 하셨는데 그럼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업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크죠. 주문하고 해서 주문 처리해서 주문 확정되고 나서 돈이 묶이는 시간이 있긴 한데 잘 관리하면 뭐 크게 자본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렇죠. 정말 적게 들어간다 네. 그런 뜻이죠. 나중에 그냥 집에서 어느 정도 방 한 칸에 컴퓨터나 이렇게 프린터 같은 거 기본 떼놓고 혼자서 하더라도 지금 자신감으로는 기본 4, 5천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크로스도 하시는데 음. 여기에 장단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로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CS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근데 CS는 가끔 들어와요. 제품에 대한 문의가 요건 뭐 이렇게 어떻게 씁니까? 뭐 이런 문의는 오지만 뭐 그 외적인 CS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즈니스 온라인 쪽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완탑이고 반드시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 없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예요? 네. 쿠팡 로켓크로스를 안 한다는 것은 그쵸. 그걸 모르고 뭐 온라인 쪽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만의 공간을 어쨌든 간에 갖고 싶어서 이제 창고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창고가 필요는 없어요. 물건 들어오면은 지금은 배대지에서 중국 배대지에서 바로 또 쿠팡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배대지에서 크로스 넣을 때 보면 이제 부착 문서라든지 그거 다 작업을 해주고 거기서 바로 이제 빠르트째 바로 들어가니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 창고가 있을 필요는 없고 굳이 그렇게 된다고 3PL도 안 써도 되는 거죠. 저는 쓰면 더 편하긴 하지만 정말로 쿠팡의 재고를 다 넣고서 지금은 세이버, 쿠팡에서 세이버. 60일 동안 어쨌든 그 물류 보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60일 기준에서 재고를 돌릴 수 있게끔 재고 조절만 해주면은 굳이 이제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도 쿠팡에서 다 판매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재고 관리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 로켓크로스는 그럼 반품도 다 처리를 해주나요? 그쵸. 반품 오면은 거기서 일단은 뭐 최상 뭐 상중하로 따져갖고 거기서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반품에 대한 해송비를 또 보존해 주잖아요. 저희는 뭐 15%, 10%, 5% DC에서 할인해서 판매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많이 안 넣어요. 거의 5%로 다. 상중하도 상관없이 브랜드 상품은 굳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고 딱 봤을 때 이제 사이즈가 작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그런 반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즈에 대한 그런 미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할인율을 많이 넣어서 재판매를 하진 않아요. 전 재판매 설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15%에서 이제 설정하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쿠팡에서 요구하는 뭐 15%, 10%를 설정 안 하면 그 배지를 안 달아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한 3%에서 5% 할인만 넣고 다 그렇게 다시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배지가 그럼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배지를 안 달아주는 건데 기존 상품, 신상품은 새로운 제품은 상관없이 네네.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반품 들어온 상품에 대한 재판매 그 배지 안 달아주고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크로스 하시면서 품절 난 적은 없어요? 있죠. 위잉에서는 재고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위잉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품절나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판매가 빨리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어쨌든 사전에 미리 주문 같은 거 꼭 체크를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체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이제 일주일에 판매된 수량이 만약에 뭐 50개가 나간다 그러면 재고에 대해서 실적으로 주 단위 판매 수량을 생각하고 있다가 재고랑 맞춰보는 거죠. 요거는 몇 주 있으면 나가. 그러면 생산을 빨리 해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죠. 주문을 하시는 거네요. 판매된 거와 남은 재고를 어쨌든 계산을 해갖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요거는 언제 소진이 될 것 같으니까는 언제 주문을 넣어야 돼. 근데 주문 넣어서 생산 기간이 15일이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죠. 따로 뭐 시트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시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엑셀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엑셀로 다 아직은. 관리를 네네. 하시는 재고 거예요? 관리는 엑셀로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품절이 났어요. 그러면 상품 노출 지수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뭐 좀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노출 지수가 떨어지면 어쨌든 간에 다시 상품이 재입고 되더라도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요. 다시 입고 됐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좀 구매를 조금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뭐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지수 좀 올리려고 좀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좀 급하게 품절을 막아본 적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대표님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국내 재고가 있어 동일한 판매자가 있어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어쨌든 다시 크로스에 입고시키거나 위잉으로 판매하시는 분인데 저는 원래 제품이 저 단독 상품이에요. 그렇죠. 네, 단독 상품이고 그래서 국내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팁이 아닌 뭐 팁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인원 정책이 어쨌든 공식적인 정책이고 그래서 어쨌든 매칭이 됐을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그 분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칭이 됐을 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컵을 만약에 제가 1688 중국에 수입을 해와요. 근데 요게 컵이 매칭이 됐어. 다른 판매자하고. 그랬을 때 어쨌든 이걸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사전에 이 빨대까지 제품에 넣어서 들어와요. 이 빨대까지. 네, 근데 이 빨대는 그 판매처 공장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이 빨대를 만들어서 이 공장을 보내서 여기 합포장을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매칭이 됐어. 그럼 쿠팡에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상세 페이지를 고친 다음에 나는 이 제품에 컵도 있고 빨대도 있어. 이 제품하고 다른 제품이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품에 다 뭔가 나만의 그거를 만들어놔요. 아 그래요? 들어올 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이라고 하면 찍찍이가 있으면 찍찍이를 하나, 벨크로를 하나 더 달다거나 뭔가 칸막이를 더 하나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나만 갖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그쵸. 나중에 매칭이 됐을 때를 대비를 해갖고 나만의 특색 있게끔 만들었죠. 중국 구매된 제품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 중국 사입 제품들. 그렇죠. 네. 저 일본 쪽 병행 수입 제품들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그쵸, 있는데 내가 만드는 제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물건을 들어오죠. 저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이템 인허 한번 걸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뭐 리뷰 다 뺏어가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미리미리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하시다가 좀 그만두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좀 뭐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뭐 10% 내일 것 같아요. 오. 재능은, 네, 예. 재능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온라인 쪽에 대한 지금 문외인이었거든요. 주변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고 나서 뭐 당연히 성과를 빨리 나오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 3개월 안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저 기준으로 저는 매출이 확 뜨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늘 꾸준하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 확장하고 더 확대하고 뭔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인풋을 놓이겠다라는 건 6개월 기준인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빠르신 당연히 대표님도 계시지만 제 기준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진짜 그림이 보이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은 근데 혼자 하셨는데도 6개월이 걸리신 거잖아요. 딱. 네네네. 그러면 이게 뭐 배우고 하면 강의 듣고 하면 더 빨리 성장하시겠네요. 그럼요.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듣고 나서면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준 프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운동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하고 지금 기본에 이제 교육을 안 받으면 솔직히 이제 아마추어고 교육을 받고 그 위에서 있는 분들 프로라고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운동장에 그쵸, 뭐가 그쵸. 되든 복싱을 하든 모든 운동에서 그 개념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쨌든 트레이닝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가면은 완전 진짜 최고의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간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 탓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육도 투자니까. 네네. 네, 지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 가치는 내가 얼마큼 해서 얼마큼 소위 얼마큼 뽑을 수 있느냐가 그건 이제 내 역량이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네, 교육을 받고 하는 건 그건 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네. 사업을 하기 전이랑 후가 있잖아요. 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일까요? 일요일 저녁에 대한 어떤 우울함, 월요병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저는 그래. 일요일 날 밤에 혼자 야근하고 있어. 새벽까지. 네. 그러면 혼자 웃고 있어. 야, 일요일 날 저녁에 예전에는 막 그런 거 보면서 이러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혼자 야근하고 있네? 그냥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훨씬 더 몸은 좀 고될지언정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일을 더 많이 해도 맞아요. 좋아하는 그렇죠. 자기 일을 하니까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좋으시다는 훨씬 거죠. 더. 네, 맞아요. 웨스트우드 회사 다니면서 갑자기 이제 퇴사를 하니까 대표님 인사를 드려 갔죠. 대표님이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뭐가 문제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회사 직장 조직 생활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뭐가 되나 한번 제 일을 결정된 건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딱 생각하시더니 그 말은 제가 아직도 제 머리에 진짜 크게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야, 너 나가서 적당히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너 진짜 죽을 각오로 시작해. 너 그거 자신 있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볼 자신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 그 말이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 늘 있고 그게 저를 그 대표님 오너분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정말로 엄청난 큰 저거였어요. 울림이었죠. 뭔가 이쪽 사업이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우리 40대 중반의 선후배님들한테 저 보잘것 없는 저지만 뭐 저도 이렇게 했고 분명히 저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열정 있으시고 더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좀 그분들한테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는 온라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 분야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사업에 분명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하실 필요 없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그 온라인 채널, 유튜브 채널, 카페 활동을 많이 알아보고 많이 다녀봤고 지금 이쪽 온라인 셀러 쪽에서는 제가 손꼽아서 5분이 있어요.
부대 판단님 포함해서 네.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건 솔직히 뭐 부대 판단님한테 뭐 잘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거 노력하신 만큼 저보다 더 많은 큰 성과를 올릴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대 판단 채널 구독,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해갖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